연인의 소식이 전해진 밤. 우리 헤어졌는데 키스해도 될까? 그 작은 개는 보통 순수하고 집착하고 헤어졌고 허락받지 못해. 네가 원하는 사람에게 키스해. 난 네가 데리고 갈 수 있는 작은 개가 아니야. 떠나고 고통스럽게 떠날 수 있는. 응. 몇 분 후 그는 관대한 척하며 키스하게 해줘. 네가 억지로 여기 와. 알았어. 끝났어. 내가 가서 깨워줄게. 지금 내 집에 아무도 없을 거야. 잠시 후 내가 아직 답장을 안 한 걸 보고 그는 깜짝 놀랐어. 자기야, 자기야. 왜 내 메시지 답장 안 했어? 자기야, 네가 다른 사람의 사랑에 키스하러 가는 건 아니잖아. 자기야, 그러지 마. 자기야, 내 입술 봐. 길고 분홍빛. 하나 키스하고 하나 기억해. 키스하기 아주 쉬운 품질이야. 나랑 같이 가. 키스하는 날. 이른 아침. 인터넷 뉴스는 슬프다. 스타는 어젯밤 사람들이 유명한 도로 사진을 뒤집도록 내버려두고 급히 전화번호에 신문에 있는 사랑에 키스하고 싶어라는 말과 같은 단어를 쓰라고 명령했습니다. 겨우 그 번호로 전화를 걸었는데 그 번호를 보고는 서둘러 전화를 걸었지만 도로 상황은 또 엉망이었습니다. 메시지 창에서 문자를 꺼내 전화번호를 열었습니다. 시한편이 숨쉬듯 숨죽이며 다시 쓰러져 다시 일어설 수 없었습니다. 사진은 결혼 문제로 도로를 떠났고 도로는 결혼했습니다. 남자에게 가장 좋은 변화입니다. 너로 전화번호 키스하고 싶어. 도로의 친구들은 뒤로 물러나 질문했습니다. 그제서야 전화번호 관련 게시물 아래에 그녀가 직접 댓글을 많이 달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남자친구를 찍지 말라고 하니까 찬언니라고 부르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공개해야 할까요? 길가 지점장이 길가 채널에서 공개하고 싶어 한다며 의견을 물어보라고 메시지를 보냈어요. 찬 언니의 의견을 물어봤죠. 고개를 저었어요. 공개할 필요가 뭐 있어. 나랑 헤어진 거 아니었어. 바로 그때 길가 지점장이 직접 찍은 영상을 줬어요. 거울 앞에서 지하에 다시 찍어. 공개하자. 라고 말하는 걸 보고는 죄송해요. 제가 사용했어요. 라고 말했죠. 마음이 누그러져서 고개를 끄덕이려던 순간 제 캐러셀 댓글란이 공격당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저와 길가 채널이 같은 건물 같은 층에 들어가는 영상을 누가 유포했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댓글란은 잔인하고 악랄한 논쟁으로 가득 차 있어요. 방아. 애언이. 남에게 기대서 유명해지는 잔인한 언니. 안 그래요. 영어 의도적으로 누군가를 이용해 너와 길가 채널이 같은 층에 들어가는 장면을 촬영해 주의를 끌려고 한 건 정말 나쁘고 나에게도 나쁘다. 지금은 여우주연상도 받았어. 어른이 된 나와 루양의 언니 차는 겨우 3살 차이야. 규칙은 알아. 반배. 언니의 네트워크가 2시간 전에 바뀌었어. 호화창을 따라가기엔 너무 늦었어. 내 언니가 진짜 신우야. 판셋. 호화창을 따라 지구 중심에 도달하길 바라. 반대. 소아디. 간하. 이때 언니 찬이 다시 전화했는데 목소리가 좀 피곤했어. 자기야. 호아싸 드레올 봐. 이유미우는 촬영 중이었고 이미 호아싸 정상에 올랐어. 그녀 가족이 교통비에 얼마나 많은 돈을 썼는지 모르겠어. 응가신인 이유미우가 거울 앞에서 사진을 찍고 있다. 흥미로운 건 거울 속 그녀가 들고 있는 휴대폰 케이스가 루양이 아내에게 주겠다고 했던 바로 그 케이스라는 겁니다. 루양과 루양 사이에는 새로운 영화 배우들이 몇 명 있습니다. 영화에서 2사람은 짝을 이루었고 곧바로 유미에게 전송된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유미는 달팽이 모양의 대사가 적힌 셀카를 찍었습니다. 남편님, 꼭 껴안고 싶어요. 루양은 유미에게 아주 다정하게 이유미가 왕세자를 받아들였어요. 라고 암시했습니다. 유미의 사이드바는 축하 메시지로 가득했습니다. 잠시 후 그녀는 노예처럼 달팽이 모양의 대사가 적힌 사진을 들고 있었습니다. 이유미가 너무 많이 쓴 것 같아요. 라는 캡션이 달렸습니다. 누군가 루양과 사귀냐고 묻자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기 에이, 걔가 나 말 못하게 해요. 라고 속삭였습니다. 다른 누군가는 저와 루양이 같은 층에 들어가는 영상을 보고 어리둥절해하며 이 문제는 발이 남의 몸에 닿아 있는 거잖아요. 남의 자유를 막을 수는 없잖아요. 라고 답했습니다. 한 소녀의 대답이 관중의 추측을 확증해 주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유명해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관자놀이를 긁었고 머리가 아팠습니다. 더러운 발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묻는 건가요? 아니면 일정을 잠시 중단해야 할까요?
대중의 시선이 집중되는 가운데 찬 자매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마 제 때는 아니었을 겁니다. 왜일까요? 그때 웨이보에 새 메시지가 올라왔습니다. 서로 사랑합시다. 자매님, 이 진짜 구질구질 딸기예요. 누구에게 투표하시겠습니까? 자매님은 물을 참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내일 오후 6시 애플 TV에서 방송됩니다. 차 타는 거 잊지 마세요. 찬 자매님, 제가 말씀드리기도 전에 루양이 같은 층에 들어가는 영상이 유출된 후 루양의 매니저와 저는 잠시 동안 당신을 위한 몇몇 시스템을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저희는 그때 다시 배치를 해서 본선에 참여하고 오 씨를 먼저 만나 감정을 키워나가기로 했습니다. 누가 마궁이 나타날 줄 알았겠어요. 그녀도 깊이 관여하기로 마음먹었죠. 감독은 그 장면이 너무 야해서 아니면 자연스럽게 양단이 바로 누군가에게 올리도록 내버려 두었죠. 감독단의 두 가지 상반된 움직임. 우리 둘 다 끝까지 조사할 거예요. 저는 깊은 한숨을 쉬며 참여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찬 자매는 고개를 저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거절하면 계약서에 서명해야 할 뿐만 아니라 네티즌들에게 어색하다고 여겨져 당신에게 매우 불리할 겁니다. 저는 머리가 아프지만 여전히 노출이 심했고 이야기를 하는 모습은 매우 영리하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커다란 분홍색 여행 가방을 끌고 그녀는 제 집에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아내, 짐 싸는 걸 도와드리러 왔어요. 경고합니다. 저를 아내라고 부르지 마세요. 적어도 조금만 더 주세요. 헤어진 지 반달이나 됐잖아요. 그는 죄책감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았어요? 누나. 그는 제 집에 들어서자마자 주변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철조망 옷장을 살핀 후 화장실로 들어가려고 기다렸습니다. 그 직후 그는 작은 침실로 들어가 주위를 둘러보았다. 뭘 찾고 있는지도 몰랐다. 마침내 그는 가방을 내 방으로 끌고 들어오며 짐 싸는 걸 도와달라고 했다. 너무 게을러서 움직일 수가 없었다. 알았어. 말해봐. 난 커다란 원숭이처럼 창가에 앉아 있었어. 양쪽에서 고개를 들어 페이지를 바라보았다. 한쪽은 삶을 의심했다. 내가 내 삶에 무슨 죄를 지었는지, 나중에라도 연인과 함께 해야 할지. 길은 빗속에서 살아갈 게 뻔한 하녀 같았고 보호소의 커다란 토끼는 불안해했다. 그 소녀는 기쁜 듯 나에게 말했다. 언니, 아직도 이걸 가지고 있네. 나는 뒤돌아보며 한 모금 마시고 분홍색과 흰색의 음탕한 집에 가. 나중에 편지 쓸게. 나는 그에게 문을 닦으라고 했다. 그는 귀를 기울이고 나를 바라보더니 갑자기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언니, 왜 내가 더 이상 필요 없니? 언니, 네가 절대 날 떠나지 않겠다고 했던 그 자세. 그는 문 앞에 앉아 울고 있었고 떠나려 하지 않았고 내가 문을 닫는 것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울음소리가 너무 시끄러웠습니다. 그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는 것을 듣고 그에게 달려가 나를 붙잡았고 어느 날 왼쪽 뺨을 꼬집었습니다. 아니면 네가 최고라는 걸 알아. 내가 너를 가장 사랑해. 언니, 손을 베더라도 더 편안할 수 있어. 나는 그를 재빨리 놓아주었습니다.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나는 그에게 우리가 이미 손을 베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켰습니다. 특히 프로그램에서 우리는 필요한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는 거기에 앉아 나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가 이해하는지 아닌지 몰랐습니다. 결국 그도 받아들였습니다. 알았어. 그냥 나를 여기 두지 마. 그럼 갈게. 나는 작별 인사를 하고 나서 갈게요. 그는 청소를 하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다른 오빠가 올지 누가 알겠어. 우리가 만난다면 매우 힘들고 부끄러울 뿐일 거야. 나는 화가 나서 뒤집었습니다. 본능에 따라 오빠가 없으면 아무도 오지 않을 거야. 혼자 살 거야.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기능을 드러냈다. 무츠. 요아, 너는 정말 완벽해. 아무도 필요 없이 혼자 사는 게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어. 이 동생은 정말 귀엽지만 남들을 정말 화나게 해. 사랑하는 사람만 이해할 거야. 자정에 나는 마침내 그를 다시 돌아오게 설득했어. 그가 떠났을 때 그는 여전히 한쪽 다리를 맹렬하게 움직여 내가 행동하는 걸 막았지만 내가 돌아왔을 때 그의 눈은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어. 자, 정말 빨리 돌아오고 싶어. 솔직히 말해서 그 순간 내 마음은 갑자기 불안해졌어. 그가 떠난 후 나는 코코넛 나무에 혼자 누워 있었고 내 마음은 평화롭지 않았어. 내일 촬영에 대해 말하자면 조금 부끄러웠어. 중간에 헤어졌지만 여전히 그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돌아오기로 했어. 안 그러면 다음에는 그가 헤어졌다는 이유로 나를 협박할 거야.
쇼걸즈는 애플의 유명한 쇼인데 짝도 없고 대본도 없는 게 특징이야. 휴식과 저녁 식사 시간. 그리고 얼굴 리프팅. 양치질과 같은 개인적인 활동 외에도 10명의 게스트의 모든 행동이 전체 과정에 걸쳐 방송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공식적으로 생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저는 여전히 작은 회의를 주최합니다. 한편으로는 모두가 서로를 알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저희 쇼는 주로 생방송이고 대본이 없지만 에누키는 모두가 많은 하이라이트를 만들고 모호한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기를 바랍니다. 동반자를 선택할 때 다양한 옵션을 시도하고 삼각관계와 같은 상황을 만들어 드라마를 높입니다. 그런 다음 감독은 태양과 사원을 제쳐두고 그 사람 자신도 무언가에 무관심해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류양이 저에게 걸어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감독은 누군가가 그를 괴롭힌 것처럼 보였고 사원은 제 목을 달래려고 했습니다. 류양은 허리에 손을 얹고 제 앞에 서서 고개를 돌리고 감독을 향해 소리를 냈습니다. 그가 마치 어린 소녀처럼 보이는 지점까지 걸어가는데 마치 나에게 사찰과 함께 장면을 만들어 달라고 그날을 꿈꾸며 그는 고개를 숙였다. 아니면 내 손이 옳은 일을 했는지 무덤을 흔들었다. 누나, 난 너만 좋아해. 나는 대충 고개를 끄덕였고 그는 눈을 휘둥그레 뜨며 카메라가 아직 작동하는지 확인했다. 안심하세요. 나는 그의 손을 내 팔에서 씻어내고 곧바로 거리를 두었다. 많은 사람들 중 내가 마지막 여자야. 우리는 헤어졌어. 류양은 고개를 숙였다. 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아주 빠르게 그는 다시 멈춰섰다. 그의 눈은 빛났고 나를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누나, 그럼 언제쯤 돌아올 수 있을까? 나는 잠시 생각하는 척하며 내 감정을 확인했다. 어쨌든 지금은 아니었다. 류양은 다시 고개를 숙였고 어둠이 서서히 내려앉았다. 우리는 함께 작은 강아지의 가슴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다. 이제 어두워졌고 류양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화면에는 빛이 계속해서 스쳐 지나갔다. 어이! 점점 류양과 여묘가 선두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야, 점점 저 둘은 확실히 사이가 좋았어. 멋지다. 야, 점점 류양과 여묘가 키스하려고 했던 거야. 쇼는 가짜였지만 휴게실이나 밤에 카메라가 없는 구역이 몇 군데 있었어. 그들은 방으로 돌아갔을 거야. 옛말에 아이가 조용하면 분명히 문제를 일으킨다고 하잖아. 류양과 여묘가 키스하는 걸 믿지는 않았지만 좋은 의도는 없는 것 같았어. 휘파람을 불자. 갑자기 과실에 있는 사람이 왔고 식사 후 옷을 갈아입으러 위층으로 올라갈 준비를 하고 나갔어. 계단 바로 앞에서 사찰 도깨비의 손에서 쪼개진 그릇이 내게 바로 날아왔고 온몸이 물로 가득 찼어. 아직 그녀를 지켜야 해. 아니면 괜찮아. 옷을 갈아입어도 괜찮아.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울었어. 흐흐. 내 아이야. 이 요리의 가장 중요한 요리. 알았어. 알고 보니 그녀는 나에게 쏟았기 때문이 아니라 쪼개진 그릇 때문에 울었던 거야. 나는 얼굴에 붙은 옥수수 알갱이를 조용히 씻었다. 가장 친절한 태양이 달을 가져가지 않는 것처럼 그녀는 더 크게 울었고 그녀의 눈물은 빗속의 배꽃 같았다. 요아, 조금 어리석었지만 방의 악마이기도 했다. 방금 문을 열었고 두 번째 사슬을 풀려고 하다가 나를 지붕에서 떨어뜨렸다. 태양은 무심코 눈을 비비고 있었고 내게 쉽게 경멸당했지만 나를 보자 즉시 창문처럼 문을 열고 두 손을 뻗었다. 자매, 키스. 내 눈은 내 목 오른쪽으로 강등된 박쥐에게 있었다. 몇 초간의 침묵 후 나는 물었다. 저걸 뭐 하는 거야? 그리고 그의 얼굴은 당황했고 그냥 마음에 들지 않았다.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게 아니야. 이건 도발이야. 알잖아. 방에 카메라가 없잖아. 나는 조용히 문을 닫았고 그는 재빨리 평상복으로 갈아입고는 곧바로 방으로 돌아갔다. 돌아서서 그녀가 좋아한다고 했을 때조차 옷을 갈아입지 않았다. 나는 사장님의 손을 잡고 제품 번호를 꾹꾹 눌러가며 문을 열었다. 나는 뺨을 떼었다. 그는 당장 옷을 갈아입어야겠다고 생각했고 그는 곧바로 다시 옷을 갈아입었다. 그렇게 어색하게 서성이는 와중에도 그는 언니, 이제 돌아가도 돼요? 라고 묻는 것을 멈추지 못했다. 나는 그를 바라보았다. 어떻게 생각해? 그는 술을 마시고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그는 재빨리 일어나 스스로를 다독였다. 괜찮아. 언니는 나만 혼내는 거야. 다른 사람들은 안 그래. 내가 가장 특별해서 그런 거야. 언니는 여전히 날 사랑해. 이야, 저녁.
다들 조금씩 서로에게 익숙해지고 있어. 나는 정식으로 프로그램을 시작했고, 방금 대본을 펼쳤어. 잠깐 시간을 내서 아이스 브레이킹 게임을 하자고. 찌름 게임은 매우 간단합니다. 두 사람이 초콜릿 코팅 쿠키의 한쪽 끝을 각각 물고 동시에 먹기 시작하여 한쪽이 뱉어지거나 쿠키가 한 입 베어 물릴 때까지 게임이 끝납니다. 입에 가장 맛있는 쿠키 조각을 넣은 사람이 승리합니다. 이전 데이트 프로그램의 가장 스릴 넘치는 순간은 모두 이 게임에서 나왔습니다. 찌름 게임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류양은 이미 고개를 숙이고 무엇을 기억하는지 알지 못하고 얼굴을 붉혔습니다. 이번 찌름 게임은 집어서 때리는 것과 같으며 사람은 완전히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줍기가 멈추면 찌름 게임이 시작되고 갑자기 놀라움이 번쩍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직 반응하지 않았고 저를 포함했습니다. 이유미유는 이미 찌름 게임이 되었고 류양은 구석으로 몰렸습니다. 생방송에서의 퍼포먼스는 미쳤고 아름다운 자매는 너무 횡포하여 부르고 달콤하고 달콤합니다. 류양은 작은 눈으로 나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나도 그를 부를 수 없습니다. 또 다른 새해가 감독에게서 신호를 받고 나는 다른 구석으로 갔다. 감독은 마침내 아주 사랑스러운 마음의 싸움을 만들어냈다. 그녀는 그를, 그는 그녀를, 그녀는 그를 교환했다. 집은 멈춰섰고 루양은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는 눈앞에서 찔러지는 마침표를 찍어야 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찔러지는 마침표는 곧장 찔러질 것이었고 그들 각자는 곧장 찔러질 것이었다. 내 쪽에서는 5명의 어린 멤버들이 각자 몰래 마침내 재촉하기 시작했다. 루양은 몰래 끝을 바라보았다. 그 장면은 매우 시끄러웠다. 소녀가 마침표를 찍게 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루양은 손을 벌리고 미안. 이건 하늘이 내린 일이니 신경 쓰지 마. 라고 말했다. 그녀는 곧았다. 그때 그는 내 앞에 앉아 몰래 굴렀다. 그의 눈은 비밀스러운 굴림을 유심히 지켜보았다. 선생님은 몰래 긴장하지 말고 제대로 굴리라고라고 말했다. 나는 그저 서서 지켜보았다. 난 이런 건 잘 못하거든. 루양도 몰래 굴렸다. 소녀가 반대편에서 마침표를 찍는 장면이었다. 결과적으로 승리는 나와 다른 도사 여사에게 돌아갔다. 게임에 따르면 우리 셋은 여자 경기에 출전해 승부를 가린다. 도사가 남편과 함께 참가했다면 스스로 게임에서 물러나겠다고 나서서 얼마나 기뻤을지 상상도 할 수 없었다. 이제 아들과 도사만 마주하고 있었다. 무대 위의 말다툼은 격렬하게 터져나왔다. 무대 위에서 격렬하게 만날수록 서로를 미워하게 되었다. 두 사람은 서로 싸우고 있었고 당연히 용감해지고 싶어 했다. 하지만 이런 수다들은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었다. 도사는 카메라 구석에 숨어 웃음을 터뜨려 입가에 눈물이 고였다. 야오미아오는 너무 사나워서 나에게 다가왔다가 떠났다. 한 입만 먹어도 공격하기 시작했다. 순식간에 탕폭의 절반 이상이 입에 들어갔다. 도사는 계속 앞으로 나아가며 우리 사이의 거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입술이 닿으려는 순간 나는 재빨리 용감한 표정을 지으며 패배를 선언했다. 뜻밖에도 진 사람에게는 사랑하는 사람과 와인 한 잔을 마시는 벌칙이 주어졌고 드디어 내 차례였다. 그녀는 내 손을 자기 손에 얹고 나만 들을 수 있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 사랑하는 사람과 와인 한 잔 마시는 건 마치 초혼처럼 첫 결혼하는 거야. 생각만 해도 머릿속이 붉어진 채 술잔을 바라보았다. 나는 재빨리 잔을 들어 한 모금에 다 비웠다. 공사 현장이라는 핑계로 붉어진 얼굴을 감췄다. 말썽꾸러기는 여전히 한 모금 마시기 위해 시간을 벌고 있었다. 도사는 그녀에게 기분이 어떠냐고 물었지만 그녀는 아직 충분히 마시지 못했다며 대답하지 않았고 놀라는 듯했다. 그러고는 느긋하게 덧붙였다. 다음에는 더 큰 잔으로 바꿔 마시면 되잖아. 말을 마친 그녀는 여전히 의기양양하게 말했다. 나 좀 봐. 이 꼬맨가? 100% 이야기 끝? 얼음 깨기 게임이 끝나고 차례를 맡은 사람은 자기 방으로 돌아갔다. 얼마 지나지 않아 갑자기 누군가 문을 두드렸다. 문을 열었지만 밖에는 아무도 없었다. 뒤돌아보니 류양이 한동안 내 바로 뒤에 서 있었다. 나는 재빨리 그를 밀어냈지만 그는 더 인간적으로 반응하며 문을 닫으려 손을 뻗었다. 한 손이 나를 껴안고 구석으로 밀어냈다. 잘했어. 사랑의 기술을 배우고 나한테 적용했잖아. 그렇지. 그는 코를 훌쩍이며 어둠 속에서 이상한 비스킷 꾸러미를 꺼냈다. 언니, 방금 충분히 먹지 못했는데 앤디랑 같이 먹어줄래? 그는 맑고 날카로운 눈으로 다시 나를 바라보았다. 한쪽 다리는 벽에 기대어 내 가운데를 감싸고
다른 한 손으로 비스킷을 공처럼 뭉쳐 내 입술 옆에 놓았다. 나는 반사적으로 비스킷을 깨물었고 그는 즉시 손을 놓고 다른 쪽 끝을 깨물었다. 침입을 본 그의 눈은 갑자기 나를 응시했다. 조금씩 비스킷 하나하나가 깨물려 나갔다. 공기는 눅눅하고 습했다. 막 닿으려던 순간 그가 갑자기 멈췄다. 그는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언니, 키스해도 돼요.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길 뒤쪽에 머리를 기대자 그의 심장이 쿵쾅거리는 것이 느껴졌다. 그의 숨결이 거칠게 내 팔을 감쌌다. 그런데 바로 그때 그가 갑자기 멈췄다. 그게 다였다. 여전히 머리에 키스는 하지 않았다. 그저 나에게 기회를 주지 않았을 뿐. 좋지 않았다. 이름도 없이 활을 당기고 있었다. 아이는 이런 활시위는 땅에 쉽게 밀린다. 나는 곧바로 길바닥을 두 팔로 감싸 끌어당겼다. 벽에 키스하고 키스는 점점 더 깊어졌다. 언니, 돌아가자. 알았지? 그때 갑자기 미친 듯이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재빨리 그와 화장실로 가득 찬 길을 밀쳐냈다. 문을 열자 밖에 서 있는 사람은 비밀스러운 연인이었고 그의 뒤에는 하인 몇 명이 서 있었다. 언니, 야식을 좀 만들었는데 같이 식사하자고 초대했으니 이야기 좀 하자. 나는 아직 욕실에서 대답하지 않았다. 금빛 공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지금 비밀 주문이 매우 뜨겁다. 무슨 소리였지? 나는 부드럽게 꽃을 피우고 그 남자는 경고했다. 아이는 여전히 요아, 장난치지 마. 엄마, 거리에서 헛소리하는 건 아주 쉬울 거야. 그런 다음 나는 비밀 주문으로 돌아서서 침착하게 말했다. 미안해. 집에 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어서 오늘은 그다지 자신감이 없구나. 먼저 집에 가자. 비밀 주문은 반쯤 앉아서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하지만 그가 막 나가려고 할 때 욕실에 소음이 커졌다. 그는 고개를 돌렸다. 알았어! 아니면 내가 욕실을 점검하는 걸 도와줄게. 이제 그렇게. 그의 눈은 크게 뜨였고 루양은 욕실에서 나왔다. 루양은 여전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기분이었지만 밥은 젖었고 근육은 단단했고 상체와 다리는 맨살이었다. 끝났어. 이번에는 황에 뛰어들어도 깨끗이 닦을 수 없어. 나는 더듬거렸다. 알았어. 루양의 욕실이 빨갛다고 했잖아. 신경 써. 승관이 믿든 안 믿든 나는 모른다. 하지만 라이브 스트리밍이 넘쳐나니 아무도 믿지 않을 것이다. 루양, 걔야. 아직도 나오지 않으면 아내가 곧 엄마가 될 거야. 신첸, 나도 너희들 사이의 게임에 참여하고 있어. 문 앞에 서지 말고 침대 밑으로 기어 들어가야 했어. 루양이 그랬으니까. 끝까지 했지. 카메라를 향해 나를 데려가서 공개적으로 만들었어. 역사상 가장 많은 공개 커플 채널을 만들어 피해를 피했어. 선최는 카이준을 붙잡고 떠나려 했지만 루양이 그를 다시 불렀다. 선최는 그 자리에 서서 혼란스러워하며 내가 그에게 가르쳐주거나 12장의 사진을 찍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루양은 고개를 저으며 카이준을 바라보았다. 이 음식을 두고 갈 수 있을까? 어쨌든 우리는 했지. 너와 내 여동생은 오랫동안 키스했고 우리는 키스할 정도로 키스했다. 돈이 터져 나갔다. 이 자식은 정말 남의 사생활을 놀리는 데 달인이군. 션치아는 황급히 도자기를 내려놓았다. 나간 사람이 문을 닫으라고 강요할 자격은 없었다. 루양은 도자기를 들고 나를 앉히고 껍질을 벗기려다가 내 입으로 가져왔다. 그래, 균을 보탤까. 내가 입을 벌려 먹으려는 순간 그는 갑자기 서양인을 끌어당기고는 살펴보더니 내 입술에 입을 맞췄다. 잠깐만 잊어버려. 내가 먹을게. 아들이 어떻게 도자기를 벗겨서 어머니에게 말을 먹일 수 있겠어. 그래, 엄마. 나는 그를 노려보았다. 루양은 곧바로 도자기를 내 입에 완전히 쑤셔 넣었다. 그만, 더 이상 놀리지 마. 그러고는 내 옆에 바싹 붙어서 손가락을 내 입술에 대고 안 해. 키스. 도자기를 벗기는 건 너무 힘들어. 손가락이 아파. 나는 그의 손을 밀어냈다. 그는 살펴보고 더 가까이 다가갔다. 키스는 괜찮아. 언니, 네가 야한 스타일을 좋아한다는 건 알았어. 굳이 여자인 척할 필요 없었어.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가 류양이 갑자기 언니, 내일 우리 끈 팬티 입자라고 말했어. 류양이 마음속으로 하는 말이 생각났어. 난 곧바로 노려보았지. 내일 녹화하러 가야 할 거니까. 하지만 다른 세트가 없을 때면 고통이 밀려왔어. 루양은 웃으며 일어나 침대에서 내려와 내 안경을 꺼냈어. 그는 마치 마술사처럼 다른 서랍에서 나사 2개를 하나씩 꺼내 보였지. 오,
네가 필요해. 안 해. 키스하고 싶어. 그리고 이것도 있어. 따스한 쌍. 난 완벽한 세트가 있어야 해. 내일 앤디에게 요리하지 말라고 비밀 단어를 말해. 때가 되면은 우리가 편하게 브리지 샐러리를 할 수 있을 거야. 그들이 먹을 거라고 장담할 수 있어. 그 3미터짜리 비밀 노래가 조금 울려 퍼졌어. 정말 고마워요. 두 분 2부가 끝나고 그 애는 완전히 불평을 멈췄어. 제대로 된 데이트 쇼가 그 녀석 때문에 브리지 샐러리 벌레로 변해버렸어. 쇼가 끝나고 거실에서 한 기자가 어느 날 물었다. 그는 내 손을 부드럽게 잡으며 말했다. 괜찮아. 자기야, 난 항상 널 사랑할 거야. 네가 날 필요로 하지 않는다면 네가 날 다시 필요로 할 때까지 사랑할 거야. 난 평생 네 작은 삼촌으로 살고 싶어. 1편은 차치하고라도 류양이 진심인지 정말 의심스럽다. 영화 각색을 제안했을 때만 그랬다. 그는 곧바로 괜찮아. 자기야, 난 항상 널 사랑할 거야. 네가 날 필요로 하지 않는다면 네가 날 다시 필요로 할 때까지 사랑할 거야. 난 평생 내 작은 삼촌으로 살고 싶어. 1편은 차치하고라도 류양이 진심인지 정말 의심스럽다. 영화 각색을 제안했을 때만 그랬다. 그는 곧바로 남자 주인공에게 반해 울음을 터뜨렸다. 한밤중에 케이크를 사왔는데 그가 나를 돌아보았다. 날 좋아하지 마. 그냥 영화 더미일 뿐이야. 난 네가 제일 좋아. 그는 케이크 한 조각을 다 먹고는 정말 멈췄다. 나는 몸을 굽혀 그의 덜 달콤한 향기에 키스하고 얼굴을 들어 올렸다. 물론 진심이었다. 이 케이크도 맛있어. 달콤달콤해. 그는 얼굴을 돌렸으니 그냥 말해. 덜 달콤한 건지 아니면 더 달콤한 건지. 나는 사원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다. 사랑에 빠진 남자들은 정말 예측 불가능해. 왜 케이크와 경쟁하는 거지?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물론 그는 가장 달콤했다. 이 케이크가 뭐야? 우리의 달콤한 태양에 비할 수 있겠어. 그때 그는 내 팔에 있는 2개의 작은 이빨을 드러내며 고통스러워하는 내 손을 마치 악수하듯 문지르며 말했다. 오, 네가 제일 좋아. 그는 대본을 가져와야 해. 내가 네 대사 연습을 도와줄게. 나는 고집이 세서 당연히 내 대사 연습을 도와주고 싶었어. 그는 고개를 저으며 저항했다. 그렇게 촬영할 때 그를 보면 바퀴벌레 그림자만 보일 거야. 여와, 그도 생각이 있구나. 그는 내 손을 잡았다.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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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 대화 연습을 했어. 다른 방에서 그와 나는 침실로 향했어. 언니, 내가 그렇게 키스했니? 둘째, 다른 채널을 찍었어. 외교 문제치. 가난해서 술을 거의 마시지 않는 길. 그렇지 않으면 방금 집에 와서 문을 열었더니 그가 소파에 얌전히 앉아 있는 걸 봤어. 집이야. 오늘 이후로 그의 삶에 끼어들지 마. 가까이 다가가서야 이 꼬맹이가 또 술을 마시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 그의 뺨이 붉어졌고 그 사람이 나를 보라고 했어. 나는 어쩔 수 없이 그의 뺨에 손을 얹었어. 하지만 그는 피했어. 내가 만지지도 못하게 했지. 그 여자는 무정했어. 말을 마치고 나서 그도 제대로 된 술을 마셨어. 소파 구석에 앉은 그 사람. 내가 그의 머리를 떼어내자. 그는 큰 소리를 냈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보게. 그는 눈물을 닦고 내 가슴에 손을 얹었어. 네가 다른 사람을 좋아하는 걸 봤어. 더 이상 네가 필요 없어. 네가 문자를 보냈는데 나는 답장도 안 했어. 당신은 분명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는군요. 나는 재빨리 휴대폰을 꺼냈다. 아니나 다를까 메시지가 2개나 와 있었다. 모순되는 메시지들을 머릿속에서 모두 지웠다. 그게 내가 널 가장 사랑한다는 뜻이야. 그가 소리쳤다. 우린 정말이야. 나는 그를 품에 안았다. 진실을 밝히려는 의도는 물론 사실이다. 오늘은 강에서 촬영해야 했기에 지점 소식에 답장하지 않았다. 라이브가 아니었다. 방금 끝났고 우리가 더 이상 이야기할 계획을 세우기 전에 늦게 돌아왔다. 나는 평범한 끈으로 만든 팔찌를 꺼내 그의 손에 끼워주었다. 아름다웠다. 그는 방금 나왔다. 들판 끝에서 사냥감을 지켜보고 있었다. 당신이 주는 것은 무엇이든 아름답다. 나는 길 뒤편을 비교했다. 물론 이건 내가 직접 만든 것이다. 강에서 돌아오는 길에는 이 글을 올리느라 방향을 보지 못했다. 며칠 전 당신은 소녀의 일시적인 평화 버전을 봤다고 했고 질투하고 찌르고 싶어 했다. 사람들은 강을 떠날 수 있다. 당신 집에는 강이 있어야 한다. 그렇지. 그는 곧바로 웃으며 눈을 가득 채웠다. 누나, 사랑해. 그러고 나서 그는 내 얼굴을 잡고 키스하려고 했다.
그러자 의존의 나무는 완전히 사라졌다. 저는 곧바로 잠깐만요. 방금 만든 거 맞죠? 라고 반응했습니다. 그는 곧바로 화제를 돌렸습니다. 언니, 저랑 비슷하시죠? 저는 일부러 돌아섰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누가 그 꼬맹이를 기억하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의 눈이 금세 붉어졌습니다. 언니야. 하지만 저는 언니가 많아요. 그는 제가 소파에 넘어지자 저를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언니, 키스해줘. 그는 눈을 감고 제가 마치 작은 구세주처럼 귀엽게 키스해주기를 기다렸습니다. 좋아요. 그럼 키스해줘. 스토리가 끝났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